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한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 필기 경제학 제5장 시장이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독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점 시장이라는 것은요 기업의 수가 딱 한 개 존재하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레벨이 낮아요. 고등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 설명을 드리면, 자, 기업의 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맞습니다. 그러면 혼자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요, 가격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합니다. 마음대로 설정을 합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한다라는 얘기는요, 가격을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가격 설정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요. 자, 프라이스 메이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자, 이 얘기는 가격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수요 곡선,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라는 건 뭐냐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맨드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한다는 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리가 수평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생산량을 줄이거나 했어요. Q0에서 이렇게 Q1으로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가격은 변함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한다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일부러 가격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은 여기서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걸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Q를 감소시키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산량을 줄여도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경쟁과 달리 독점은 기업이 하나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아가지고 신규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야, 그랬을 때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요 투입 요소, 생산 요소의 공급을 장악하는 경우에요.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려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남아공에 있는 드비어스사를 거의 걔가 한 7, 80% 다이아 광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걔네들 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 수가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생산에 기묘한 꼭 필요한 투입 요소 전체 공급을 장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좀 중요한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가 독점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야? 생산에 대한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이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평균 비용이에요. 근데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이나 LG 같은 데 보면 공장의 시설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려고 해. 그러면 뭐 그 정도 시설 규모를 만들지 못하면 생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니면 수제로 해가지고 아주 퀄리티를 올려서 고가 프리미엄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클수록 비용 절감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은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C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C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장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LAC 곡선의 왼쪽에 있는 점 있잖아. 여기
여기 있는 점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생산을 할 때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되니까 이 영역이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을 나타내는 규모의 경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의 경제 영역. 그리고요. 이쪽에 보시면 생산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규모에 대한 불경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규모에 대한 불경제, 비경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불경제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시장의 수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C 곡선이 이렇게 U자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U자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시장의 수요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개별 기업이 최적 생산량이 만약에 10개 이렇게 생산을 하는 상황이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의 수요가 이렇게 한 100개 정도가 필요로 한다라고 해 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이 최적으로 생산하는 게 10개인데 시장의 니즈, 물건을 살려는 사람은 100명이 있으면 이러한 기업은 어떻게 돼요? 기업의 수는 한 10개는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100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다 한번 볼게요. 이 그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시장의 수요 곡선 이렇게 쭉 나타내는데요. 한번 다시 보시면 만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래서 평균 비용 곡선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병원이라 합시다. 우리 병원. 자, 우리나라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종합병원 같은 거 할 때 환자가 500명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종합병원은 얼마나 사람이 와야 되냐면 100명 정도가 최적이라고 할게요. 100명이 왔을 때가 과연 이렇게 가장 적절한 최적 시설 용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서울시에 만약에 수요가 500명이면 이렇게 수요가 500명이라 할게요. 이게 서울시의 수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장기 평균 비용 최저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500명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회원수가 이렇게 500명이야. 그런데 종합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명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업의 수는 5개의 기업 정도가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지 500명을 수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뭐 종합병원이 5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서울이 아니라 여기 제주도를 생각해 볼게요. 제주도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환자 수가 만약에 한 60명 정도가 있다라고 할게요. 60명 정도의 환자가 있어요. 그럼 수요가 이거보다 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제주 이렇게.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제주도의 수요는 60명 정도니까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60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맞아요. 아직 사람들이 더 많이 와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합병원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 오히려 환자 수, 수요가 더 이렇게 증가하는 게 더 바람직해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증가할수록 여기 보시면 평균 비용이 더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야지 최적 시설 규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이 지금 하나 있는 상황에서 야, 이거는 독점이니까 기업들을 몇 개 더 만들어야겠다. 이게 최적이 아니라니까 차라리 해외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많은 부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제주도에 오도록 하는 게 차라리 그건 더 낫다는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종합병원이 무조건 하나 있다라고 해서 그게 독점이니까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에 비해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기업이 하나 있는 게 오히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어서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한 독점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의 수요 곡선이 디맨드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 왼쪽에서 이렇게
네, 위치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점의 발생 원인은 이제 페이턴트라는 특허 같은 게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었는데 연구 개발에 대한 특허권을 너만 사용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딴 사람들이 그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특허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게 되거나 아니면 전매라고 해서 옛날에 담배 같은 거 있잖아. 담배 인삼공사 이렇게 해서 담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정부가 그냥 아예 생산 공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입을 얻으면서 등등등 독점적인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M&A 같이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기업으로 우리가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뭐 삼성과 LG전자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요. 그냥 하나의 기업이 공룡이 탄생하게 되면 그게 독점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지만 시험 문제로 얘기했을 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규모의 경제 때문에 발생하는 독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독점일 때는요,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장단기 균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단기에는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단기 장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할 수 있으면 장기, 할 수 없으면 단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독점인 상황에서는요,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진입을 해버리면 네, 맞습니다. 두 개 기업이 되니까 이거는 진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면 장기도 여기서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선 시설 용량으로 할 수는 없고요. 생산 시설을 규모를 늘릴 수 있느냐, 늘릴 수 없느냐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독점 기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맨드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우하향. 자, 이렇게 우하향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P가 이렇게 A-BQ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할게요. 아니면 10-Q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우하향하잖아. 우하향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격 설정 능력이 있는 거야. 생산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데 여기 한계 수익 곡선을 우리가 한번 구해야 돼요. 왜요?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단기 균형일 때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요. 우리 이거는 똑같습니다. 모든 경제학의 시장 이론에서의 진리예요. TR에서 T3를 빼는 건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윤극대화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을 변화시켰을 때 총수입이 변화하는 크기랑 총비용이 변화하는 크기가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로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얘가 생산량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총수입이 변화하고 빼기 그 다음 생산량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총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얘는 MR이죠. MR 빼기 MC 얘가 빵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MR과 MC가 같아지는 데서 우리가 이윤극대화가 달성된다. 요거는 완전 경쟁 시장하고 달라질 게 없어요. 자,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R이 P랑 같기 때문에 P가 MC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독점에서는 그게 아닐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MR을 구하셔야 돼. MR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R을 Q로 미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P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요. 자, 요거를요, 우리가 쭉쭉쭉쭉쭉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요거를 우리가 TR로 바꾼다고 합시다. TR로 바꿔요. 그러면 TR을 한번 구해볼게요. TR은 P 곱하기 Q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P가 얼마예요? A-BQ잖아요. 자, 요거를 Q로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 AQ-BQ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MR을 찾는다라고 하면 MR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걸 Q로 미분해요. 그러면 A-2BQ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기울기가 2B야. 마이너스 2B.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이거는 B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MR은 P보다 기울기가 2배고 절편은 어떻게 돼요?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살짝 한번 내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 보시면 Q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P가 이렇게 있잖아요. P가 A-BQ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가 P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MR을 구한다라고 하면요. MR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건 똑같아. 여기가 A가 되고 기울기가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은 A-2BQ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MC가 어떤 건가를 보셔야 돼. MC는 그냥 가상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할게요. MC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온극대하는 산출량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MR과 MC가 같아지는 데서 생산량을 결정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개를 생산할지 결정해. 5개 뭐 생산했다 합시다. 이게 바로 독점일 때의 최적 생산량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온극대 산출량을 결정한 다음에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가격은요. 이 생산량 5개 뭐 이렇게 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수요 곡선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여기가 우리가 모노폴리에서의 균형점이 되는 거야. 자, 이온극대 산출량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가격은 독점 기업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점 기업이 가격은 마음대로 설정을 합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독점 기업이 가격을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서 PM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독점 기업의 총 수입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면 P 곱하기 Q를 이렇게 곱해 주는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총 수입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DR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총 수입.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비용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총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AC를 찾아야 됩니다. AC. AC를 만약에 우리가 가상적으로 AC는 U자 형태니까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해서 최저점을 MC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AC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총비용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선 첫 번째 Q 여기 생산하면 여기가 AC잖아. 요게 AC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AC가 이렇게 있고 AC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AC 곱하기 P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거 두 개가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럼 이게 바로 TC.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TC 이렇게요. 이게 바로 총 비용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과 총 비용의 그 차이가 바로 이윤의 크기이다라고 정리를 하시죠. 얘가 바로 이윤이야. 이렇게.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전체 이게 파란 색깔이 총 수입이고 빨간 색깔 총 비용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이만큼이 이제 양의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잠깐 정리할게요. 독점 기업도 손실을 볼 수 있을까요? 예, 독점 기업도 손실을 볼 수 있어. 만약에 시장에 이 MC와 AC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잘 정리하세요. MC와 AC는 주어져 있는데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립시다. AC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MC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최소점을 이렇게 지나서 MC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의 이 P 있잖아, P.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작아요. P가 되고 A-BQ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가 이제 수직축 절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MR은 이렇게 기울기가 2배 가파른 상태 똑같이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온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면 MR과 MC가 같아지는 여기서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 가격은 여기서 결정되겠죠. 여기가 M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점점점에서 독점 시장에서의 가격, 독점 시장에서의 생산량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AC가 어떻게 돼요? AC가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AC가 지금 P보다 더 큰 거 보이십니까? 그럼 총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면적으로 하면 요게 바로 총수입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TR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TC는 요게 바로 TC가 되는 거예요. TC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바로 TC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TC에서 TR을 빼버리게 되면은 그 차이가 바로 플러스 이윤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TC가 TR보다 더 큰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만큼 손실이 발생합니까? 이 색깔을 이걸로 하면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점인 경우에는 이 경우처럼 이렇게 시장에 여기 나와 있는 A씨와 여기 MC가 주어져 있는데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작아져서 여기까지 밑으로 이렇게 작아지면 그럴 수 있잖아. 시장의 수요가 언제 작습니까? 제가 이런 알약을 만들었는데 이걸 알약을 뇌에다가 딱 이렇게 머리에다가 쫙쫙 뿌리게 되면 IQ가 50이 증가하는 그런 알약을 만들었거든요. 이걸 했거든요. 만들었는데 아직 몰라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요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단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에는 독점일 때 단기에서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그게 가끔 객관식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 수도 있어. 이렇게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 = MC 여기 C에서 결정돼서 생산량을 결정하고요. 가격은 2점에서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PM, 모노폴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 AC 찾았죠? AC 찾았죠? AC가 여기잖아. A점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차이만큼 있잖아. 요거랑 요거 나와 있는 요게 바로 플러스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밑에 단기 균형의 그 밖의 성격 나타내는데 별거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우선 단기에도 손실을 볼 수가 있고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요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MR 곡선이 2배 기울기 가파른 거 아니겠습니까? 2배 기울기 가팔라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여기 점점점 보시면 여기가 이제 MR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딱 절반에 자르는 경우 여기가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을 때 MC가 여기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합시다. 그럼 이윤국대 산출량은 어디서 결정돼요? MR과 MC가 같아지는 여기서 결정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가격은 여기서 결정돼요. 독점일 때 여기 소문자로 써서 스몰 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스몰 m 요거 있잖아요. 여기 영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영역에서는 이게 바로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탄력성이 1보다 큰 영역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탄력성이 1보다 작고 여기가 탄력성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독점 시장에서의 뭐 내용을 보게 되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 수요 곡선을 보면 탄력성이 1보다 큰 영역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점은요. 장기에서는 신규 기업은 진입할 수 없어요. 신규 기업은 진입은 안 되고요. 진입은 불가해요. 그럼 2개 기업이 되니까 안 되고 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설 규모를 바꾸어 가지고 설비를 용량을 늘려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에는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장기에도 만약에 손실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문 닫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독점과 관련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차별이 가능한 거야. 독점일 때는요, 다시 정리할게요. 독점에서는 기업이 한 개 존재합니다. 한 개 존재하게 되고, 존재해서, 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맘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가격을 맘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맘대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맘대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요. 가격 차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차별이 가능하게 되려면요. 우선 첫 번째는요. 똑같은 물건인데 다른 가격을 설정해야 되는 게 가격 차별이에요. 물건이 달라요. 뭐 여러분 생각해봐. 현대가 제네시스랑 소나타 자동차가 달라. 아니 왜 차 가격이 다릅니까? 아니 그거는 다른 제품이잖아.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 근데 똑같은 소나타 자동차인데 국내에 팔 때랑 아니면 서울에 팔 때랑 부산에 팔 때랑 가격이 다르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부산에는 3천만 원인데 서울이 4천만 원에 판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어디서 사겠어? 부산에서 사지 못하는 서울에서 사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에서 3,000에 사가지고 서울에 3,500에 팔면은 둘 다 소비자와 재판매하는 사람도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차별이라는 것은 똑같은 물건인데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게 가격 차별의 첫 번째 원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소비자를 몇 개 그룹으로 보통 탄력성으로 이제 하는 거 아니면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거. 서울 지역, 부산 지역 이렇게 그거는 이제 같은 우리나라 땅덩이이기 때문에 가격 차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국내와 해외 이렇게 다르게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 싸게 사가지고 서울에서 비싸게 다시 팔 수가 있는 재판매라고 합니다. 전매라고 합니다. 아비트리지라고 하는데 차익 거래가 가능하면 가격 차별은 불가능해요. 전매가 불가능해야지 가격 차별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전기나 전화 서비스 같이 소비자가 구입할 때 바로 소비하는 거야. 내가 전기를 모았다가 딴 사람한테 전해줄 수가 있으면 그때는 가격 차별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정용 아니면 뭐 공장용 이런 것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과 부산은 전매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차별을 할 수 없지만 국내 판매와 미국의 판매, 미국의 판매하니까 배에다가 차를 만약에 국내에는 자동차가 3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인데 미국은 3천이다. 소나타 자동차가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3천에 사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관세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되면 아이고 별 차이가 안 나네 힘만 들고 이래버리면 전매가 불가능한 거니까 그거는 가격 차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 차별 이 개념 잘 보시고 동일한 상품인데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게 가격 차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차별이 가능하려면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가격 차별의 유형을 한번 보시면은요. 1급 가격 차별과 2급 가격 차별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가격 차별 얘기했을 때 이렇게요. 주어진 소비량에 대해서 우리가 물이라고 합시다. 물이라고 하면 이 수요 곡선은 의미가 뭐예요? 디맨드 곡선의 높이는 소비자가 최대한 willingness to pay잖아요.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을 이렇게 다 받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신다라고 하면 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소비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이 수요 곡선의 면적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 이거를 다 그냥 받아내는 거야. 원래 이제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자,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자, 우리 형광펜으로 한번 보시면 원래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원래는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지불한 금액이 그러니까 원래 이 파란 색깔만큼을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데 이해 가시죠? 근데 원래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 근데 실제 지불한 금액이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실제 지불한 금액이에요. 이렇게 돼 버린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이렇게 되니까 실제 지불한 금액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이 원래 소비자 잉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급 가격 차별은요.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금액을 다 받아내니까 소비자 잉여가 하나도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일부러 멀리서 얘기하려고 이제 잘게 쪼개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2급 가격차별을 볼게요. 1급 가격차별은 너무 현실에서 좀 동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물을 우리가 판매한다고 할 때 한 방울 한 방울씩 다 판다는 건 좀 너무 그렇잖아. 그래서 2급 가격차별은요. 우리가 구간별 가격차별이라고 합니다. 상품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개, 4개 이렇게 여러 개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랬을 때 가격을 많이 살 때 2+1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가격을 묶음으로 파는 거야. 그랬을 때 첫 번째 2개 살 때는 가격을 팔 만큼 이렇게 부과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독점기업의 총 수입이 되는 거죠. 여기 색깔을 좀 바꿔서 볼까요? 독점기업 입장에서는 이만큼을 자기네가 총 수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2개에서 4개 살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6으로 이렇게 가격을 부과하고요. 4개에서 6개 할 때는 가격을 이렇게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에서 8개 할 때는 이만큼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독점기업이 가져가게 되는 총 수입은요. 여기 이윤이 요만큼이야. 이윤이 요만큼 색칠한 만큼이에요. 단위당 요만큼 이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은 얼만큼 됩니까? 라고 하면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이 바로 총 비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앞에 1급 가격 차별과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색깔 노랑으로 했어요. 노란 색깔만큼 소비자 잉여가 존재한다는 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간별 가격 차별은 1급 가격 차별은 소비자 잉여가 없으나 여기서는 소비자 잉여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간별 가격 차별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잉여가 일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비교해 보면 1급 가격 차별에서는 자,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최대한의 금액을 다 받아내기 때문에 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모두 독점 기업이 가져가요. 독점 기업이 회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점 기업이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소비자 잉여가 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빵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게 2급 가격 차별이고요. 요거 있잖아요. 장애물을 이용한 가격 차별. 이거 그냥 참고로 봐주세요. 우리가 보통 봤을 때 3급하고 좀 구별해야 되는데 뒤에 볼 3급 가격 차별은 시장을 둘로 구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격에 민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서 표현하는데 이걸 먼저 가져가서 볼게요. 3급 가격 차별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이제 가격에 민감한 집단이 있어요. A라는 집단이라고 할게요. 가격에 민감한 집단. 그리고 여기 B는요. 가격에 둔감한 집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학생하고 직장인 중에서 누가 가격에 좀 더 민감할까요? 학생이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약간 학생들은 가격에 되게 민감해요. 근데 직장인들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 자, 여러분, 그리고 영화를 볼 때 아침에 보는 조조 영화랑 주말에 보는 영화랑 어떤 게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할까요? 맞아요. 조조 영화가 가격에 훨씬 더 민감해요. 왜냐면 아니 가격이 똑같이 주말하고 있으면 아니 아침에 내가 졸려 죽겠고 막 그런데 영화를 그렇게 막 8시 9시에 보러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영화관 입장에서는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좀 싸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차별하게 되는 이유는 아니 똑같이 영상기를 돌려 영화관 이것도 사람들 뭐 100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한 명이 앉아서 영화 상영기를 트나 100명이 꽉 차나 비용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왕이면 많이 오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탄력성 생각하시면 돼. 가격에 민감하다 그러면 가격을 좀 싸게 해서 이미 꽉 채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조조 영화 이제 볼 때 가격이 좀 민감하고 주말에 저녁에 이렇게 갈 때는 가격이 좀 둔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수출품과 그 수입, 아니 우리나라 국내에 판매하는 거랑 해외 고객들 중에서 누가 가격에 민감할까요? 그쵸. 해외 고객들이 가격에 민감해. 왜냐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해외 고객에게 판다 합시다.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돼요? 맞아. 가격을 싸게 안 해주면은 뭐야 현대자동차 뭐 안 살 가능성이 많죠. 대체할 만한 상품이 되게 많은 거야. 근데 국내에는 현대자동차 외에 살 게 없어. 그렇잖아. 무슨 뭐 벤츠, 무슨 BMW 이거는 가격대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은 해외 고객이야. 해외 고객. 그리고 가격에 둔감한 사람은 국내 고객이야. 국내 고객. 그래서 이렇게 가격에 둔감한 사람들은 딱히 이제 가격에 민감하지도 않고 소득이 좀 있고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기 때문에 탄력성이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가격 탄력성이 작아요. 가격 탄력성이 작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얘는 민감하고 얘는 둔감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네들은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A시장에서의 가격과 여기 B시장에서의 가격을 보면 가격에 민감한 요 A한테 낮은 가격을 설정하고 가격에 둔감한 사람한테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탄력성 보시면 가격 탄력성이 A와 가격 탄력성이
B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가격이 민감하니까 얘가 이렇게 더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큰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이제 이렇게 가격이 낮은 사람한테 높은 가격을 덤탱이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러한 원칙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역탄력성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력성에 반비례해 가지고 가격을 설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해가시죠? 자, 근데 여기 어떻게 보면 국내 고객 이런 사람들 있잖아. 주말 저녁 다른 선택 대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보면 국내 고객한테 현대자동차가 비싸게 팔리고 해외 고객은 좀 더 싸게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인터넷에 그런 기사가 나오면 국내 고객들이 막 화를 내. 우리 국내 고객이 호갱인지 아냐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호갱인지 알아. 이 사람들이 호갱이야 호갱. 가격이 둔감한 게 호갱이지 뭐 호갱. 그래서 맞아요. 어쩔 수 없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호갱이 안 됩니까? 뭐 애국심의 호소? 아니 그런 게 아니지. 국내 고객도 선택의 폭을 넓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경쟁이라니까 수입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만 독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자동차,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불안하기도 하겠지. 베트남 자동차 이거 괜히 차 이게 가다가 멈추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면 사람들이 글리도 갈 수 있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돼? 국내 고객들한테 딱 할 때 아이고 괜히 가격을 싸게 안 해주거나 대우를 잘 안 해주면 그래도 동남아나 중국 자동차 뭐 이런 데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가격을 싸면서 퀄리티 좋게 대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경제 논리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갱이 안 되려고 하면 그만큼 바게닝 파워가 세야 되는데 바게닝 파워가 세려면 그만큼 선택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급 가격 차별이 바로 이거야. 탄력성에 반비례하게 여기 보시면 A시장과 B시장의 가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죠. A시장의 탄력성이 B시장의 탄력성보다 작아요. 그렇게 되면 A시장의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라는 걸 먼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3급 가격차별은요. 시장을 여러 개로 만들어가지고 가격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가격을 설정한다 해서 이것을 역탄력성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3급 가격 차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장 독점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계 비용이 있습니다. 요거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잘 봐주세요. 요걸 가지고 두 개 시장에다가 이제 내다가 팔게 돼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MRA가 있고 여기 MRB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한계 수입 A, B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MRA가 MRB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아니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 비용은 똑같은데 B시장에 팔 때보다 A시장에 팔았을 때가 수입이 훨씬 더 크게 되면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돼? 아니 시장 A에 대해서 판매량을 늘리고 B에 대해서 판매량을 줄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반대로요. MRA보다 MRB가 더 크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B시장의 판매량을 늘리게 되고 A시장의 판매량은 당연히 줄이게 되는 게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균형입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A와 MRB가 이렇게 같아지게 되면 이때는 A시장에다가 물건을 파나 B시장에 물건을 파나 똑같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A시장에서의 최적 판매량이 B시장에서의 최적 공급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얘가 당연히 MC랑 또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데 문제 나오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두 시장에서의 얻게 되는 이게 시장이 멀티로 있어가지고 이걸 멀티 마켓 모노폴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MRA와 MRB가 똑같고 그게 MC랑 같을 때가 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둘 다 시장을 합쳐가지고 MC랑 만나서 이 MC에서 쭉 만나는 만큼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형광펜 보면 여기 보시면 시장 전체 생산량에서의 요거 높이가 MR이고 MC죠. QA일 때 요거 높이 MR 똑같죠. 여기서 MR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MRA와 MRB가 똑같은 게 여기 나온 시장 전체 생산량의 MC와 같을 때다라는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기울기가 좀 이게 가파르지 않습니까? 느낌 자체가. 얘가 좀 가파른 기울기예요. 얘는 좀 완만한 기울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치마다 다르지만 얘가 탄력성이 A가 좀 이게 가파르니까 작다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 얘는 완만하니까 탄력성이 B는 좀 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탄력성이 작은 애가 호갱이라니까. 그래서 호갱한테는 가격을 더 B보다 더 높게 부과하는 거,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다시장 독점 3급 가격 차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어떤 걸 했냐면 독점이 뭐냐, 발생 원인 살펴봤고요. 독점과 관련된 이윤극대화를 살펴봤습니다. 단기 이윤극대화. 그리고 독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 차별이에요. 1급, 2급, 3급. 그리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3급 가격 차별입니다. 그래서 3급 가격 차별에서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멀티마켓이에요. 다시장 독점인데, 그렇죠. 역탄력성 법칙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을 높이 부과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독점에 이어서 시장 이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